대한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평에서부터 일찍 처음부터 이 문재인 여적죄인 체포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쳐왔고,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그 태극기 집회로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효적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인 그 투쟁을 구현해 오신 분들입니다. 헌법수호단의 오늘 단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헌법수호단의 박상구 단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법대 고려대 법학과를 전공하셨고 공군 해병 부사관 네, 헌병 부사관을 역임하셨고 법률 전문직 기자로서도 하면서 근무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대법원 등의 출입 기자의 그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헌법수호단의 단장님으로 계시고요. 네, 앉아서 계시고요. 헌법수호단의 사무총장님 이종만 사무총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만 교육기관에서 13년간 근무하시고, 그리고 직접 기업을 운영하신 지 지금 22년 차 되셨는데, 이 탄핵 사태와 더불어서 이 구국의 일념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수호단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5구 4개 대선 그 규명 진상본부의 또 공동 대표로 계시고, 고대교우 트루스포럼의 부회장으로 아주 적극적인 애국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론은 이렇게 헌법수호단의 단장님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김시환 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사회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두 분 모시고 이 세미나 토론을 한 후에 여러분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우리 오늘 세미나 제목이요,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헌재의 파면 결정 선고가 된 지 벌써 2년 6개월이나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이제 복권 또는 복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회의적인 생각은 헌재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면이 되었다는 점과, 또 온 국민이 참가해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아니냐, 문재인이 현재 그 두 가지의 우리의 법적 제도를 공식적으로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진상을 원인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하는 것에 현실성이 없다라는 점, 그게 가장 회의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특히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단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헌법수호단에서 진행하고 계신 파면 무효 소송 확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데요, 저희들한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방금 배경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년 6개월이나 다 지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 그런 소송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인으로서는 뭐 탄핵 무효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실제 탄핵 취소 소송을 일으켰었던 분도 계시죠. 무효와 취소 뭐가 다르냐 뭐 등등 그런 것이 있는데, 법률적인 용어의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취소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결정이라고 그러죠. 행정청이 행한 결정,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소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는
제소 기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단해 무효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당연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연 무효 이 소송을 진행하는 그 법적 기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또 더 나아가서 헌법 제123조에 헌법 저는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파리에 대해서는 절대적 헌법 재판관들입니다. 그들을 징벌할 수 있는 헌법 제123조의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 적용됩니다. 그런 헌법재판소법, 형법은 다 국가 공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 뭐 반창회, 동창회 그런 동아리 해책이 아닙니다. 왜 국가 공법을 정했으면 정한 대로 부인으로 전원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지. 신축적으로 8인으로도 괜찮아. 그러면 그 입맛대로 뭐 헌법 무시하고 너는 북쪽 대통령, 나는 남쪽 대통령, 그것도 공식적으로 명문화 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국가공법이 개판치는 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공법, 이 헌법은 옛날 왕정시대에 절대 군주가 법 만들어서 백성들의 이걸 이렇게 지켜라.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내려서 이행하라고 지시한 그런 헌법이 아닙니다. 정말 촛불 들고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맞아. 그런데 그 말뜻을 제대로 모르고서 국민 주권으로서 만든 헌법이지 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려진 헌법이 아니잖아요. 왜 그게 국민 주권을 부러지면서 우리들이 약속한 이 헌법부터 우리가 개판을 치냐 이거죠. 맞습니다. 어제 우리가 약속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내 입맛이 안 맞다고 국민 주권 국민에게 있다. 법을 무시하는 그런 촛불 반란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지금 무효 그쪽으로 들어가자면 아까 이 9명이 전원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인원 9인이 표시되어 있고 제22조에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조에는 7인 이상으로 심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 심리에 관여한 그런 것도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또 착각을 하는 게 처음에 9명이 있지 않냐? 그러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6인 이상으로 3분의 2 이상의 대통령 찬성이 있으면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8인 전원이 다 했지 않냐? 전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하면 된다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그 안에 또 6조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임기가 다 한 재판관이 임기 끝나기 전에 다음 재판관 누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박관철 재판관이 임기가 언제 끝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분이 일어남과 동시에 다른 분을 채워주도록 국가는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국가는 그것을 책임을 만들었어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국민들이 그 정족수를 충족하게 빨리 그 권한대행한테 임명을 해달라고 많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교안 총리가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제가 법정에 줄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그것이 회피되었던 거죠. 네. 그리고 갑자기 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정한 기간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러한데
정말 이 국가가 헌법을 파괴한 소행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안 해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에 보면 그런 쪽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결정문이 있고 8인으로서 판결하는 그 결정의 이유를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자들은 국민에게 국가에 입법부고 행정부 국민 모두에게 헌법 지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한 달 임기 만료까지 누군가를 내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저는 재판부 구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네. 빨리 한 명 채워라라고 촉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고서 8명으로 작당, 야합, 개판친 헌법 파괴됐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법의 강행 법규를 위반하고 재판부도 구성되지 아니한 채로 탄핵 심판을 하면서 파면 결정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격을 하는데 사형을 실시하는데 그 총 발사했는데 총알이 없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포탄이라든지 공포탄만큼 누가 죽나요? 아무도 안 죽죠. 네. 총을 쏘기는 쐈습니다. 예. 파면이라고 하는 그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파면이기 때문에 마치 공포탄을 쏜 총알이 없는 총을 방아쇠를 타기 그쪽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이런 행편없는 이런 소행을 하며 헌법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8인으로서 하는데 잘못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인 것이고 저는 그 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면서부터 바로 이것은 무효다. 박 대통령께서는 탄핵된 바가 없다. 탄핵되지 않았다.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17년 하반에 어느 언론지에 또 장문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느 법률가도 어느 변호사도 저 주장에 동감 따라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보다도 유능하신 분이 제 말씀드린 뜻과 같이 해서 탄핵 무효 소송을 이렇게 주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탄핵 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까지도 예. 지금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릇이 깨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그릇이 깨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이 깨진 것을 주워서 치워야 되느냐 등등의 사후구제는 일체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거 탄핵 무효 소송으로 사후구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국가공립이 그렇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국민 다수결로 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로 문재인을 대통령 뽑은 것 아니냐,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합리성을 주장하는 그 법률 착오가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하나 차로 훔쳐서 어쨌든 훔쳐서 아니면 반지를 훔쳐서 누군가에게 이제 팔았습니다. 그렇게 작물로 주워온 것이기 때문에 정헐값에 팔 수도 있겠죠. 사신 분은 어쨌든 제가 샀다 이거예요. 훔쳤던 건 알았던가. 나는 저 사람한테 돈 주고 샀다. 그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내가 도난당한 물건 저 사람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한테 팔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 소유자가 주장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이라는 총을 쏘았는데 효과를 발휘 못한 것입니다. 팔인으로 집권 남용된 불법 파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면이 불법 파면이 바로 제가 훔쳐온 물건의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그 불법 파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은 대통령 선거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보자고요. 탄핵이 무효죠? 예. 무효니까 그 오후 대선을 치를 이유가 없죠? 오후 대선이 치를 이유가 없는데 당선됐다는 소리는 그렇죠. 위헌. 대소리,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가 헌법을 파괴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어느 대통령 자리를 빼앗아 그 주체 세력이 누굽니까? 전국 자빨 불법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왜 단속합니까? 그들의 세력이 사조직이 강해지면은 사병을 우리 옛날 역사에 보면은 법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국가가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는 사병이 인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은 사병도 구축할 수 없고 무기도 지닐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은 불법 대통령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엄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맞다. 무려는 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연사가 어떻게 우리 특기 무대에 올라와 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짜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 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탄핵감입니까? 왜 해야 내순입니까? 체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체포.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우리 법적인 근거를 대서 우리 한박과 같이 해주시는 우리 단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탄핵 모형 이 확인 소송에서 자 탄핵이라는 그 파면이라는 총을 쏘았지만 총알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헌법은 살아있다라는 것. 너무나 안타깝게도 박상구 단장님이 이제 스스로 외롭게 나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신 이 행정소송.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우리 지금 앞장서서 계신 이 법조인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서 이 헌법 파괴에 동조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헌법소원단 여러분과 그동안 똑같이 탄핵은 원인 무효다. 그래서 청와대에 도둑이 강도가 들어앉았다 이렇게 외쳐오신 우리 김시환 목사님 우리 중에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의식을 여태까지 해왔어야 하는가라는 점. 저야 지금 박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예 한방 목소리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은 내용이고 동시에 법 적용까지도 그 원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혼자 외치는 것 같았지만은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 우리가 자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증거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과연 더군다나 저희들 이상으로 지금 현재 아마 이 문재인 집단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통치 이런 체제 하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그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그래서 위험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까지 이 주장을 그냥 개인 목소리로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번째라고 하셨죠 지금? 소송이요? 예. 지금 6건의 소송이 소송이 진행되어서 18년 1월 2일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왜 17년에는 안 했냐 그러면은 문재인의 가짜 인기가 하늘에 다 있으니까 좀 시간을 보내야면 이제 철진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7년에는 하지 않고 18년 진짜. 법원이 문을 연 첫날 1월 2일부터 소송이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6건의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1월 13일 그저께 8번째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8번째의 선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성소가 기대됐던 2번의 기회도 참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도 저는 외압에 의해서 고개숙인 재판장이 선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봤어요. 아직도 고등법원에 한 건, 행정법원에도 이번 달 말에 또 선고가 한 건 있는데 그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 건, 그리고 또 이번 13일 날 신소송 6차 소송이 제소돼서 3건이 현재 살아있는 계속적으로 6차 소송, 7차 소송 저희는 여기 복귀까지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 그 정신이 역시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앞장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외롭게 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안 되는가 하고 겉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지 몰라도요. 사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애국 시민들이 독재 정부에 항거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죠. 자유민주화 운동이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요. 이번에 이 바람이 한국이 최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강대했고 가장 깊이 있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과 직접 싸우고 있었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미국 언론과 이 한국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언론 있죠. 대체적으로 딥스테이트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쪽 언론에서는 다른 나라 애국 자유민주 애국 그 운동 있잖아요. 그거는 다 보도가 됐어요. 근데 한국만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딥스테이트가 첫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일당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 딥스테이트 세력 있죠. 걔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언론기관들이 전부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국민 이 애국국민들의 이거는 식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하면 지금 이 투쟁을 하는 우리 입장은요, 우리가 굉장히 외로운 줄 알고 숫자가 적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 딥스테이트 세력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전 국민들의 마음이요. 뭐 황교안도 따라가다가 조원진도 따라가다가 홍준표도 따라가다가 언제나 안 되거든. 안 된 다음에 뒤돌아보는 게 누구지? 바로 한박이나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헌법 선거단 있죠. 이런 분들의 활동 이쪽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역시 원칙 저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잠재화된 그 거대한 지지도가 네. 이제는 점점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는 거대한 세력으로 변하는데 한꺼번에 터지는 이제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이 지금 박도해 왔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이런 이런 목소리를 터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이 쓰나미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외침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거의 아스팔트 이 집회들은 특히 홍콩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 자유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불법 폭도 집단으로 이 매몰이 돼가지고 매장당해가지고 오히려 법을 내세워서 그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아스팔트 집회가 거짓, 이 정치 세력들의 더러운 이 세력 경쟁으로 지금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지금 헌법수호단에서 여태까지 지금 6차 지속까지 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합법적인 국민 저항 운동. 네. 맞아요. 네. 정말 합법적인 네. 국민 저항. 우리가 네. 바로 해야 할 진정한 이 투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이 탄핵무효 확인 소송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일단 그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있겠고 그리고 대상 피고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수호단에서 그 소를 제기한 피고가 제1번 피고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방금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피고가 대한민국이십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세 번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그리고 네. 마지막 그것에 의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지금 이 소송의 네 명의 그 피고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을 피고로 넣으신 그 내용, 구체적인 그 내용과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설명 좀 책임. 해주시죠. 우리 책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희 탄핵무효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이고 그리고 오고 쓸데없는 대통령 선거 실시한 주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거기에 당선되었다고 하는 대통령 문재인은 가짜일 수밖에 없고 네. 선거 소송 진행해 오면서 문재인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4번 개인 문재인 그랬더니 소송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개인 소송 민사 소송을 해야지 왜 행정 소송이냐 그렇게 저기 항의를 답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문재인 어쨌든가 공식적으로 지금 뭐 가짜지만은 잘못 표기된 거지만은 대통령 문재인으로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물으신 거 2번 대한민국 거기에 그 법률상 대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이 이제 그 법률상 대표 기관을 이렇게 해서 표시되는데 지금 제 당 이 중차대한 중요한 심각한 이 헌법 파괴 그리고 지금 가짜 대통령이 지배하는 이 현실은 새 당사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그 세 사람의 소관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네네. 예? 맞습니다. 가짜 대통령 맞다고 맞습니다. 하는 네.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만 되는 맞습니다. 이건 엄연히 전부 피고가 다 국가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저지른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거 법률상 대표니까 네. 그래서 법무부로 이제 소송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뭐 탄핵무효 소송 뭐 가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데서 법무부가 뭔 계획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로서의 재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상 대표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정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와대 도둑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피고가 됐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게 불법 정부라는 말씀. 그러면 사무총장님, 그 네. 불법 정부라는 것에서 저희가 그 세미나 안내 홍보 영상에서 11월 13일 이제 5차 소송하고 나서 그 기자회견의 그 연설을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네.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거는 국가 반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 국가 반란 사태에 있어서 이 본 소송장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그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세한 좀 배경과 지금 어떻게 그 기대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2016년 12월 3일날 그 문재인과 그 반역 일당놈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그 청와대를 감싸는 걸 보고 그 전에 촛불에하는 종북 좌빨이 아니고 이놈들이 북계 김정은이의 완전 사주를 받은 고정간첩들이 나왔구나. 이리 생각을 먹고 그놈들을 반역 집단으로 생각하고 저는 태극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박 단장을 고대구 동주에서 만나서 박 단장이 이런 법대 출신이고 해서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정법하게 일단 투쟁을 하자 해서 합류를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년 전부터 태극기 동지들이 끝나고 나면은 뭐 335 동지들 술자리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헌법상의 반란이고 실질적으로는 북계에 의한 즉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형법 제93조 여적죄 조항이 그렇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저는 이놈들을 모조리 여적인으로 저는 강조했습니다. 근데 많은 동지들이 반대 의견을 내죠. 어떻게 국회의원 234명이 거기에는 우리 편도 있고 뭐 종북 좌빨도 있는데 그놈들을 다 여적죄로 몰아서 사형을 시켜야 되냐.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정법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자체가 반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일적게 해놨으면은 몽둥이 들고 이놈들을 다 길거리에서 때려주게 됐을 놈들인데 또 이놈들에 의해서 특검 놈들이 조작을 했죠. 그놈들이 정법하게 뭐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많은 조작을 한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들도 반역 집단에 그 합류를 한 거고 아까 박 단장이 얘기했듯이 5구 대선을 치르면 안 되는데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 황교안이라는 자가 동조를 하고 3.10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작년 봄에 우리가 김병애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몇 분하고 소위 CIA의 마이클 리 박사라는 분하고 점심도 먹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그 당시 황교안이었다면 그분도 상당히 법적인 지식과 국가의 대북 공작기관에서 수십 년을 활동하신 분이 CIA 출신으로 그분이 그 헌법 개판관 8년 넘을 긴급 체포해서 계엄령을 쳐서 국가 안위를 펼쳐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황교안이 5구 사기 대선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따른 여태까지 20년간 부정선거의 근거가 다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을 북계놈들에 의해서 공작에 서 만들어왔던 이런 근간을 중앙선관위에서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무려 3천여 명이 되는 놈들이 그렇게 국가의 체제를 바꿔가는 가짜 대통령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그 많은 단체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알아냈기 때문에 이놈들도 다 여적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구 사기 대선의 불나방처럼 분명히 대통령이 헌법상의 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구 사기 대선의 피선거권자로서 나갔던 그 10여 명이 되는 대통령이 되고자 뛰어나갔던 놈들 이놈들도 공식적으로 모조리 다 여적 죄인에 부역한 국가 반란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정권에 붙었던 19대 대통령 선거에 붙였던 놈들은 모조리입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남재준 장군 같은 분은 막판에 목숨줄이 길어서 그런지 사퇴를 하셨죠. 그런 헌법상에 정확하게 그런 법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제가 투쟁을 해오다 이제 애국 동지들이 군부국 동지 민간단체가 많지만은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유튜브 외에는. 그러나 유튜브 가지고는 전 세계의 우방국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태극기 많은 집회 활동들 200만 300만이 모여도 뉴스는 안 나지만은 미 대사관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보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 미국 대사관 쪽에 정보요원으로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럼 우리가 소송하는 게 미국 대통령한테 가야겠구나. 이게 헌법적 가치로 태극기만 들고 아스팔트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헌법의 가치가 파괴된 거를 수호하려는 전국판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원고를 영문으로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숨어서 활동하시는 의인이 있습니다. 영어로 스피치하는 게 한국말보다 더 편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영문 번역이 돼서 미 대사관에 해리스 대사를 직접 이게 손으로 전달을 해서 오케이 받고 행정부로 지난 여름에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수령했다는 사인까지 저희가 오케이를 받아서 헌법소단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로 정법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미 행정부와 대사관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헌법소단에서 여타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을 여적죄로 많이들 고발을 했죠. 근데 저희가 한 거는 문재인 플러스 헌법 개판관 8년을 같이 묶었습니다. 왜? 저는 이 국가를 정권을 천탈하게끔 만들어온 그 연놈들까지 묶어서 여적죄로 고발했지만 윤석열이가 서울지검장으로 있는 시절에 기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원고를 그대로 적법한 원고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2번째 다시 베레스 대사의 인편 전달이 되고 미국 행정부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다 전달이 됐다는 걸 저희가 또 받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는 안 났지만은 오늘의 이 동영상이 국민들 많은 애국 국민들한테 전파돼 갖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폄하한다든가 어찌 그분을 지구의 대통령인 분을 이렇게 우리 필부들이 태극기 든다고 폄하해서도 안 되고 유튜브나 지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마치 지가 무슨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에 들어가 있고 뇌에 들어가 있는 것 마냥 그냥 뇌가리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다 아마 큰 혼쭐이 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헌법소단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라는 그 아마 서신을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되어서 그런지 며칠 전에 볼리비아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성명서 그게 바로 정확하게 지금 이 내용이었죠. 볼리비아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일어선 군에게 찬사를 보낸다. 국민과 헌법 수호가 바로 그 성명서의 키워드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투쟁이 이런 모든 정황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다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우리 상호 총장님께서 우리 고발 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해 드린다면 문과 플러스 8 구명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과 더불어 또 오구 대선의 가짜 대선을 시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까지 같이 다 고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단연 무효가 정리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조직 범행을 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단체 저 문 밖에서 수문장으로 동참한 그
그 사람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있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 가짜 공화국, 가짜 정부에 장관, 차관 등등 국가 요직에 임명된 사람들 동조범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에게 다 형사 책임을 물고 그들에게 다 민사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네, 그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송의 피고와 그 피고 내용, 그 고소 내용이 이제 지금 다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원고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국민들이 우리 바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인데요. 늘 우리 김시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우리 그 국민 또 대한민국의 그 권리, 희생양의 권리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고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이제 확인하고 보니까 네. 새로 용기가 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한박이나 전에 이제 태평도 함께 미국에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소연하고 서류까지 내고 다 그렇게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이 고소장을 내신 분들이 더 효과 있게 일을 하신 것도 같아. 지금 보니까 우리도 법조문이 되고 또 미국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다 문서를 작성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양쪽에서 같이 들어간 게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박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피고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주 독특한 건데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아닌 가짜 대한민국 대표자들이 있죠. 자칭 대표자들. 이것을 고발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렇다면은 고발자인 고소인인 이 국민 이 자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 국민은 이것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저쪽에서 그걸 이렇게 볼 때 아이고 대한민국이 피고가 됐어. 그리고 고소자도 대한민국 속에 들어가고 피고소자도 대한민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할 때 고소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누가 그 고소를 받아야 할 자인지 지적을 했다고 하셨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하는 국민. 그래서 정말 그 대한민국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이 있죠. 네. 그 국민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아니 대표하는 그러한 주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명백하게 자격이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참 희생양의 권리라고 해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해가지고 자기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권 국민. 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자격자다. 우리는 이제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법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주장을 하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로 법적으로 문장 몇 개 잘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요, 이 고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고소 자격이 있는 거 활동을 하는 걸 봐야 돼요. 네. 다른 거는 그 증거가 안 돼요. 네. 활동을 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 고소를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네. 그러면 진정한 대한민국을 건져낼 주체가 될 만한 사람들이다. 네. 이 사람들 말은 우리가 들어주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주고 예?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헌법수호단 이거하고 지금 현재 한박이 서로 만났다는 것,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잠재적으로 이러한 국민 주권을 부르짖으면서 희생양 노릇을 하고 있었던 눌려있던 국민들의 양심의 손이 있죠. 네. 이것을 갖다 뽑아 올려가지고 네. 우리가 하나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가치관, 네. 이념, 네. 대한민국 정체성을 갖다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이 이념적인 체계, 네. 이것을 갖다가 탁탁 내세우는 네. 단체, 네. 아멘. 그 그룹이 등장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 법적인 고소를 낸 네. 이 분들이 주체자로서 딱 거기에 이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장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요, 저같이 이제 미국 시민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시민 입장은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엄성과 국가로서의 올바른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과 동맹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 있죠. 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해외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국제적인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여기 섞여 앉았다는 것은 드디어 이것이 국제적인 운동을 지금 갔다고 하는 증거죠. 네. 더더구나 저는 이제 미국 안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고소장까지 낸 사람 아니에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정책권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가지고 이 진짜 우리 정책권의장을 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행동했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정책권의 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동북아 정책 노선이 그대로 같이 왔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미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 그리고 이 고소를 내신 분들은 국제적인 활동까지도 암묵리에 같이 해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일해왔지만 그게 서로 공통된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 지금 봐요. 지금 이 저기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한박이 그동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 너무나 똑같아 이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정치인들은 보수를 통합하자 외치면서 일로 모여야 된다, 여기로 모여야 된다, 저기로 모여야 된다 하고 깃발을 세우지만 절대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네. 오직 우리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오니까 결국은 억지로 때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투쟁하는 그 투쟁의 원칙인 것이죠. 의를 바라보고 의를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고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에서 통합을 외치고 계신 분들 깨어나십시오. 아멘. 안녕하세요. 그러면 좀 전에 목사님께서 활동하는 행동하는 국민의 요청 당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붙여서 저희가 탄핵 무효 그럼 우리가 탄핵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27조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로서 그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1조에는 이 재판받을 권리를 재판할 그 사법권은 법원이 있다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확실하게 제가 그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101조에) 27조부터 읽어드릴게요. 재판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관에 의하여. 제101조 사법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라 그러면은
대법원보다도 더 그거 보니까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이 그 영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더라. 그러면 대법관들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아니냐? 맞죠? 네.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8 재판관들은 이 소송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저들이 기관이라고 사법의 판단은 왈가왈부 이렇게 쟁송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답변을 했습니다. 엄연히 헌법에 이렇게 읽어드린 대로 101조 재판을 걸리는 대법원 각급 법원이 있는데 아주 웃기는 답변이죠. 네.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그 시험 문제 거기도 해당되지 않는 수준의 그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지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법 제3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소송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기관 소송, 기관 간의 소송에 있어서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도 되어 있고 또 위헌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등 그런 데서 또 기관 간의 쟁송에 관한 그런 것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관 간의 행정관청, 기관 간의 다툼은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행정법 소송으로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다룰 기관 소송만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다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준사법적 기관이자 한 행정기관의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분명히 사법부의 법원이 아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의제기의 항고,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로 항고라고 그러는데 이의제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6차 소송까지 제기가 된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성서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우리 국민의 당당한 권리에 기반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연전연패 아니냐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단지 정말 참 전에 한 고등법원에서 선고해서 저희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지적한 저쪽 피고 쪽에 지적하면서 뭔 소리 냈어? 라고 물었는데 모르고 낸 줄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냈다고 그랬는데 검토해 보니까 낸 바가 없었습니다. 퇴장 명령 받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재판부에서 정당한 제대로 재판을 하고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우리 천군 만마에 그런 변호사당 같은 그런 힘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고개 숙인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으로 11월 18일 선고한 앞서서 변론기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재판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오시냐고, 많이 오시면은 넓은 법정으로 바꿔주겠다고 법원에서 제게 전화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응원하고 관심 가져달라는 뜻 아닙니까? 법원에서 감히 법원에서 그렇게 먼저 제의를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들, 우리 헌법소소단 원고들이 6차 소송까지 지금
91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못 본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여기서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지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면서 인사하는 우리 태극기 전 동지님들 참 저분 같으면 우리 원고 소송의 주민등록 등본은 초본 한 통 내시면 된다고 다른 소송비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초본 한 통 내서 원고로 동참하시죠. 우리 헌법소당 오시죠. 그래서 그러면 매주 태극기는 들지만 그거는 뭐 하면서 난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참 의외로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거 하신 분들이. 그런데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 전화 통화로 등등으로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가 잘못됐을 때 역사의 시간을 되돌려서 상상해 보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짜 공화국 가짜 대통령이 잘못될 때 우리는 붙들려 나가서 인민재판으로 그냥 거리에서 총살당하겠죠. 그렇게 주민등록 초본 내신 분들은 나 그래도 좋아 라고 하고서 내주신 겁니다. 눈물 이렇게 감사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소송을 만일에 저 혼자만 제소를 했다 그러면은 저 하나 제가 해버리면은 소송 끝납니다. 그러하지만은 자발적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그렇게 내서 동참해 주신 분들로 인해서 저 하나 제가 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이 소송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애국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차 소송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나면 좋지만 진짜로 끝나면 좋지만 이후에 계속 계속적으로 우리 탄핵 무효 복귀까지 우리는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적인 헌법소단으로 동참하시고 애국 원고로서 동참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정말 더러운 가짜 대통령의 불법행위 통치 지배를 받고서 저는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사죄를 하지. 우리 같이 살아있는 행동하는 외국으로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는 분명히 법적으로 말을 제소할 수 있는 고발할 권리가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김시환 목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시고. 법원 쪽에서요 많은 지지자들이 좀 온다면은 넓은 권력을 좀 옮기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 법원 재판장이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옳지 못한 압력을 받는 거 있죠? 거기에서 자기들도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런 자기들의 의사를 이와 같이 이 재판을 요청하는 분들한테 요구할 만큼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이 애국 운동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현재 이렇게 구체적으로 투쟁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우리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투쟁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상으로 싸우고 계세요 진짜. 얼마나 신기한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자칭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렇게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 행동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전 세계가 알 만큼 말썽스럽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못 건드리고 있거든. 뭘 얘기합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쓰기로 한다면요, 저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한테 폭력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가장해서라도. 아니 저들끼리 지금 세력 다툼, 더군다나 청와대 자리 다툼하는데 저들끼리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자살을 가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그냥 자기들끼리 법정에 구속시켜버리고 뭐 잡혀가게 하고 난리치잖아요. 네. 네. 자기들끼리 싸움이 그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이렇게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미울 텐데, 가장 괴로울 텐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쟤네들 여러 파벌로 나누어서 저들끼리는 싸워도 우리가 공동의 적이라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공격하는 데는 그냥 하자 없이 저들끼리 마음 합쳐서 폭력을 쓸 수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엄연히 지금 현재 이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만은 저희들 우리 함부로 못 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본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제대로 되찾은 가치관을 가진 네. 그 깃발을 가진 사람들 아멘. 못 아멘. 건드립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부분만큼은 네. 정확하게 확실하게 물리적인 그러면서도 합법적인 네. 강제력으로 지키는 그룹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 네. 이것이 지금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말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지키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려고만 하면은 즉각 보복이 가고 네. 즉각 무서운 정치적인 파동이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국제적인 사변도 벌어지게 그렇게 될 만큼 태극기 애국 국민들 특히 정법대로 올바른 가치관의 기치를 든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법치 회복, 박근혜 복귀 네. 이거를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이 그룹 있죠. 네. 네. 이 그룹에 대해서는요 지금 사실은 트럼프 미국 군사력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네. 그냥 적극적 지원이 아닙니다. 건들지 마. 네. 그건 바로 우리하고 하나야. 네. 거기 건들면 이제 네가 끝장나. 네. 사실은요 이 전쟁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전쟁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 분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고 목숨 걸었잖아 다. 네. 네. 언제 내가 목숨 걸고 이거 하겠다 언제 그런 적은 없어. 맞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네. 그냥 얼음바닥에 또 폭염 속에 나와서 막 울부짖고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지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찾지 않으면은 네. 내 자식들이 살 길이 없고 네. 그리고 나도 이 지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 네. 안 된다. 이 대한민국은 건져야 된다. 네. 네. 그러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분의 저 고통이 대한민국의 고통의 상징이야 바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분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면 난 죽어. 지금 사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네. 특히 이 원칙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다 거기로 가 있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진정성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사실 요새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놓고 뭐 하고 있냐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 빨리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번에 볼리비아 그 사태에서 그 민정 정부가 나왔잖아요. 네. 새로. 근데 그걸 대찬양하고 좋아했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는데 너들 건들지 마, 까부지 마, 가만 안 둬. 그 소리예요, 그게. 네. 네.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국민들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네.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제는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목숨 건 분들 있죠. 네. 뭐 이 크리스천들 말할 것도 없고 네. 불교계도 있고 유교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자기 종교 신념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걸고 있어요. 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는요 정말로 이 고소 여기에도 함께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되찾는 가치관 회복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의식을 다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하나로 뭉쳐야 돼 지금. 맞습니다. 이것이 또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전체 이 국민 자율적으로 문화운동도 교육운동도 전개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광장에서만 구호만 외치던 거 있죠. 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전 세계로 막 터져나가잖아요. 네. 전 세계 인류가 네. 모든 국가들이요 지금 이 딥스테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가 다 돼 있다고 이 사람.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이 대한민국이 억울하게 국권 참탈을 당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국권을 가져가면 뺏길 위기 있잖아요. 네. 이런 이상한 전쟁, 네. 이상한 전쟁의 피해 백성의 피해 국가로서 잠재적으로 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이번 대한민국 이 싸움이 네. 누가 이기느냐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신념을 막 나누어 주고 새롭게 우리가 합쳐서 네. 이러한 옳지 못한 정치력을 다 물리치는 방법이 네. 뭐냐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네. 아니 이게 기가 막히죠. 네. 지금 홍콩 시민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런 새로운 방법론 네. 또는 이러한 원칙 네. 그리고 전체 국제사회 또 국제적인 정치 세력 이 모든 걸 갖다가 그 밑바닥에서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침이 그냥 외침은 아니죠. 네, 그렇죠. 목소리만은 아니에요. 네. 정치력을 가진 구체적인 활동들이에요. 네. 이게 이제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요 전혀 달라져요. 네. 바로 여기서는 지금 법적으로 그 구체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앞장서서 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아멘.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퍼져 나가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네. 진정으로 네. 이제는 박근혜 복귀 그리고 법치 회복 네. 네. 이쪽을 아멘. 향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아멘. 국제적인 교류도 하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 정치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건의도 하고 네. 그 건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다가 우리는 이제 다 통하는 곳이 있으니까 네. 그걸 실제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전혀 달라집니다. 네. 원래 이 인원고 학생들도요 눌려서 그냥 당할 때는 그냥 희생양도 아니고 그냥 먹이에요. 그 전교조 못된 교사들에게 아이들이 먹잇감이었어요. 그냥. 네. 근데 딱 저하고 네, 네. 딱 일어서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졌어요. 네. 판이 뒤집어졌잖아요. 네. 네? 아까 사무총장께서도 이거 대한민국 판을 뒤집어야 된다 아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판을 뒤집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적인 책임진 활동을 분명하게 해야 해야 된다. 됩니다. 네. 앞으로 이거 맞습니다.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본 그 탄핵무효 확인 소송 이것이 실질적인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우리 국민 저항의 도구이다. 자, 그래서 지금 6차, 7차, 8차 박근혜 대통령 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그 결기를 지금 헌법소원에서 말씀해주고 계셨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 오찬택 특히 그 각별한 그 기대감을 가졌었던 그 이유를 박상구 단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생생하게 이종만 사무총장님이 어떤 그런 그것이 있었던가, 그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활동과 또 직결되는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소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헌법수호단과의 그 연락 그 체계, 그것과 그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법적 투쟁을 해온 기록 중에 중요한 그 이슈가 있었던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간추려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동지들이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저희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 대법원장 김명수가 출근할 적에 김명수 차량에다 화염병을 던지는 투척해서 김명수가 개고기가 될 뻔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희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심으로 갔을 적에 재판부가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재판부의 재판장급 되시는 분이 성향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하는 아주 우량한 법관이었습니다. 대법관이. 근데 그 재판부에서 석 달 정도의 그 과정에서 심리하면서 과정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가 돼서 빠져나갑니다. 4명 중에 3명이 되죠. 그럼 아까 우리 박상구 단장이 3.10 때 얘기했듯이 한 명이 결혼이 되면은 보충을 하는 절차가 되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법원의 판사는 하나하나가 그 사법부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김명수 테러가 딱 일어나니까는 이틀 만에 재판부를 바꿔가지고 3명이 있는 데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성향의 분들이 있는 데를 이 김명수가 거의 끌어다 놓은 소위 좌빨 재판부로 바꿔서 기각을 시킵니다. 왜? 저희가 석단을 아침마다 그놈들 출근길에 대법관 13명이 전원 합의체로 판결을 해라. 즉 이 엄중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문란을 어떻게 재판관 13명 중에 서너 명을 뽑아서 일개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느냐. 그 저항을 저희가 동지들하고 아침 8시부터 대법관들이 출근하는 그때까지 무려 3개월을 투쟁했는데 그 화염병 테러가 일어나고서부터는 저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압박도 많았지만은 이틀 만에 재판부를 바꿔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볼 적에는 이 법치가 바로 서고 국가 재건이 되는 날 이놈들은 전부 여적죄입니다. 두 번째, 올여름에 고등법원에 갔을 적에도 그 재판장이 박상구 단장과 저는 이제 각별히 느끼는 그 상당히 이 자유우파적인 법치에 입각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피고 쪽에 4명 쪽에 청와대에서 나온 변론인이 그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자리를 와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모르죠, 원고들은. 근데 그 자리에서 등록이 안 됐다고 청와대에서 나온 그 자를 바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상구 단장과 저희 동지들은 우리한테 우호적일 걸 떠나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저런 성향 보니까 저희가 이 소송한 소송서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학교 6학년, 저희 때는 국민학교 졸업을 했죠. 즉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과정 3학년,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12년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면은 탄핵이 무효란 거는 다 압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333,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들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거 다 배웠어요. 자, 근데 고등법원에서도 또 똑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명수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아주 정의롭고 법치를 수호할 수 있는 고등법원의 재판장이 결국은 저희 걸 또 기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13일 날은 그 재판장이 법원 쪽에서 장소가 협소한데 우리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태극기는 못 가져가게 해요. 그 안에서. 자, 그러면 그 재판장 넓은 데까지 넓혀준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심리 때 55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원고 측에서 원고대표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피고 4쪽에 변론인들이 4명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때는 1차는 박 단장, 2차는 제가 해서 그 5차 때는 또 우리 단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표자로 해서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법원에서 각할시켰어요. 즉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상위기관이 아닌데 대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렇게 대법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체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린데 이놈들이 헌법재판소가 행정법원의 상위기관이라고 판단을 해서 각하를 시키는 겁니다. 상위기관에서 판결한 걸 우리 쫄따구가 어떻게 판단하냐. 근데 이놈들이 김진태 의원이 전에 얘기했듯이 2,980여 명의 재판관 중에 1,800명이 김일성 장학생. 이놈들은 나중에 다 고정간첩으로 다
아마 체포가 돼야 되고 예, 예. 그 근거가 밝혀질 것입니다. 예. 청소해야 됩니다. 이놈들에 의해서 자꾸 각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맞습니다. 심리를 하는데 재판장이 원고 측의 그 변론을 충분히 얘기합니다. 충분히 얘기가 됐고 아주 퍼펙트한 정도의 소송장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원고 측에서 서면으로 왜 거기서 얘기하면 이놈들이 또 저기 준비를 하니까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닛한테 재판장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온 변로인 이제 법무부에서 나왔죠. 이의가 있느냐? 할 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선관위 이의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가짜 문재인 이제 내가 가짜라고 하는 건데 재판장은 가짜라고 하는데 가짜 문재인 쪽에서 나온 변론인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원고가 그런 소송을 다 해서 우리 주장은 다 재판부에 인정이 돼서 재판관이 인지를 한다는 거고 그럼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헌법소단 저 사람들 저들의 법적 논리는 왜 안 맞는다 왜 안 맞는다 네 놈들이 변론을 해야 되는데 전부 손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더니 지목을 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네 놈이 전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당연히 법적인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각도 아니고 또 각하 즉 건이 안 된다. 이거는 엄연히 청와대와 사법부의 수장도 김명수도 사실은 저희 논리에서는 그거는 그 가짜죠. 그렇죠. 우리 법치가 새로 쓰면은 그놈들은 파면이고 이 나라에서 사용당하지 않더라도 절대 저긴 못 써요. 외세 침략입니다. 이익을 주는 국민에게 주는 네. 형성부터 모든 것이 지위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는 판사들한테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1800명의 김일성 장학생 이놈들 말고도 1000여 명의 재판관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 법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를 붙어서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을 하겠다는 그 논리에 입각이 된다면은 이건 재판부에서 다음 차기 6차 재판에 행정법원에서 대통령 파면은 이건 무효다. 그러면 지금까지 겨울을 우리가 4번째 맞고 있는데 이 5천만의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이 보전이 되는 것이고 북괴의 핵위협으로 받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광 영예가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영예로운 재판관 하나가 나오는 순간 네. 문재인과 일당들은 모조리 체포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날이 되어올 겁니다. 헌법소단이 광화문에서 깃발을 들고 또는 소단에 가입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단톡방, 텔레그램 또 제가 SNS 통해서 올리는 거에 헌법소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이 발부가 되면 남녀노소 누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는 자들은 그 형벌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소단 300명이 아닌 빨갱이 이들 빼놓고는 모두가 헌법소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박상부단장님께서 이 소송에 참여하시려면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저걸 할 수 있는지 지금 또 다음 기자회견이나 그 일정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거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 13일 날 방금 말씀드렸던 13일 각하 먹었는데 그것은 이제 저기 내일 월요일 날 그 판결문을 입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항고 및 항소를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한 건 뭐 잔발재판부 저 선고 예고되어 있는 것 한 건 그거는 뭐 버리고 지금 13일 받은 거 항소할 이건하고 6차 소송 3건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무작정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발은 비용이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이 소송은 뭘 하긴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이거 파면 결정 무효를 확인한다. 확인한다. 그 하나가 속가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면은 그것에 대한 구하는 인지세가 23만 원. 그렇게 해서 아까 피고 내 당사자를 해서 파면 무효다, 대선 무효다, 가짜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잔여 임기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항목에 청구를 했었는데 네 가지 확인을 받으면서 그 속가는 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23만 원 곱하기 4 해서 건 100만 원에 가까운 것이고 더불어서 송달료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100만 원 안팎의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고발은 저희 지금 10건이 아까 상세히 알아봤는데 10건이 넘더라고요. 뭘 고발했다 막 떠들어서 안 알렸을 뿐이지 그렇게 지금 고발이 참 난무한다고 하면 우리 헌법소원에서 고발이 막 난무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아까 그 초범만 네, 조치하면 그래서- 된다고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국민들이 그 참고할 수 부분을 무조건 제소를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아까 말했지만 6차 소송, 5차 소송 등등으로 지금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것에서 끝장을 보게 된다면 다행인데 네. 그럴 여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7차 소송, 8차 소송 가겠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늘 함께 해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고발건은 지금 고발건은 저희 양식이 있어서 헌법재판소 개판관들 8명에 대한 양식이 있어서 그걸 자기 인적 사항도 보서 본인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 가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또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 또 나는 대면하기 싫은데라고 하는 불편함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발장에 자기 인적사항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지 않아도 집사람 보고 보내라 애 보고서 이 우체국 가서 보내라. 내 인적사항만 제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런 공유통 적은 주민등록번호 엉뚱하게 적고 전화번호 엉터리 적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대로 적어서 그렇게 제출하면은 그것이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건 쪽으로 동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법원에서 참 많은 분들이 방청하느냐라고 물어본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16년 11월 19일부터 서울역에서 터키를 들기 시작해서 탄기국이라는 이름으로 탄핵무효를 외쳤는데 탄핵무효로 꼭 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탄핵무효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누가 죽어서 울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서 곡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탄핵무효 없는 탄핵무효 소리가 없는 것은 진정한 터키 집회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탄핵감도 아닌 것에 네. 하야감도 아닌 것에 하야하라. 그것을 말 하는 것 그것은 하야라는 의미를 새겨보자고요. 네. 19대 하야하라. 그래 나 하야할게. 그러면 20대 이제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8대는 완전히 묶고 가는 거고 19대 하야했지만은 19대 대통령으로 매김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짜를 19대로 매김하고 가자는 맞습니다. 소리를 하야로서 대신합니까? 맞습니다.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탄핵 무효라고 하는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을 고하는 탄핵 무효가 아닙니다. 네. 우리의 헌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헌법입니다. 예. 네.
우리의 헌법이고 나의 헌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네.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 주인이. 행복, 미래가 담겨 있는 그것을 보장하는 법이 헌법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탄핵 무효고 헌법 수호 그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 잘 보면은 안보 문제 던지면은 그쪽으로 흐르고 경제 문제 던지면은 저쪽으로 흐르고 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지금 정말 알수는 잘못했다. 못하고 모이고만 있는데 물론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네. 정기 집회를 크게 이끌어 주시니까 저는 불자입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이는데 그것이 탄핵 무효가 있는 하야 소리가 없는 가짜 공화국, 가짜 대통령을 외치는 그런 우리가 집회로 다시 뭉쳐져야 된다는 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정말 열띤 우리 세미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계속되어 하는데 지금 탄핵 무효가 사라져버린 아스팔트 집회가 다시 탄핵 무효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복귀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구호의 그 저변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년 총선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맹점이고 맞아요. 김한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세력 몰이의 그 표 한 점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들이 진짜 무서워하고 우리의 헌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다시 철저하게 유린당한 우리의 헌법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 투쟁에 함께 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다음 7차, 8차 계속 계획되어 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이종관 사무총장님이 그거 말씀드리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은 이번 6차 11월 13일 날 5차가 각하되는 순간 그 예견을 뭐 반신도 아니지만 예견을 하고 미리 준비해서 원고 소장을 제출했죠. 근데 이걸로서 마무리될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의 힘이 커지면은 이 재판관 중에 법과 양심적인 재판관을 만나면 그가 판단을 하면 문재인과 그 집단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한 게 지금 김경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총선을 즉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지금 어디로 몰고 가는지 피리 부는 사나이 마냥 절벽 끝으로 가는 저들의 힘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7차, 8차가 되면은 그때 이제 원고 소송을 하는 거를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소단이 깃발을 들고 많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7차 소송 예고를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초본만 하나만 떼주시면 저희가 소장을 작성해서 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박상구 단장이 2018년 1월 2일 9명을 원고를 해서 들어갔으니까 각하되니까 또 이름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때는 제가 사무총장이 또 여러분 드리고 소송하고 또 각하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헌법소단의 리더들이 또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원고 참여하시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또 그렇게 해서 6차까지 행정법원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를 계속 반복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송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은 계속 참여하는 새로운 원소유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하실 때는 광화문 광장에서만 받지 마시고 우리 한박에게 연락 주시면 집임실에서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시환 목사님 목사님보다 먼저 제가 네, 당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마지막 듣기로 제가 그 전에 지금 시국은 내년 4월 총선의 이슈를 두고서 언론이며 등등의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 무효 소송과 박근혜 대통령 복귀 그리고 4월 총선의 그 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탄핵 무효 소송은 그 84조
이게 뇌물죄가 되냐 어쩌냐 등등의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실관계 논란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국가공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그 다툼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 서류상으로 주장하고 소송상 형식적으로 피고들이 답변하고 그러고서 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재판이 간단한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상의 어떤 그 범죄상의 주장은 굉장히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완벽합니다. 진짜로. 판례 다 뒤져서 뭐 전혀 추가할 부분이 없을 정도에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번 소장으로 제출된 그 밴더 및 등등 헌법소단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그 소장이 다 나옵니다. 그 법률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 보신다면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탄핵 무효 소송은 많은 시간을 필요하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미 또 지금 고등법원에도 있고 한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은 바로 대통령께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지난 13일에 그 고난 뭐 이런저런 확인한다라고 무효를 확인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부로 불법 행위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불법 행위를 정지한다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정만에 그날부로 문재인은 대통령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범죄인으로 체포될 네. 그것만 남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그러면 자진 임기를 수행하게 되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정치 일정과 다르게 이제 4월 총선은 또 국회 이제 국가 사항이니까 그것을 진행하는데 그때는 그 정강 구도로서 가는 지금 그 가고 있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야죠. 네. 완전히 달라지면 달라져요. 그렇죠. 네. 국회 예산이 정답입니다. 달라지면서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면서 네. 이 대한민국 바르게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는 정말 탄핵 무효, 네, 헌법수호 이쪽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정권 문제에 이 당이 어떻고 저 당이 어떻고 그렇게 끌려갈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소장을 A4 용지 80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 읽어봤는데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법조안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수호단 밴드에 지금 네이버 계신 밴드에도 있고 카페에도 네, 있고 네이버 밴드와 카페 헌법수호단을 찾으셔서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소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우리 김시환 목사님께서 정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헌법 소장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누가 뭐라고 했던 간에 앞서 계신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된다면 내가 한다. 이런 정신으로들 공부를 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식이 개혁이 되는 거면 네.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주체 집단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도 공부 안 하고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 대한민국 이 통치권이 약탈당하는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박 대통령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칠 수가 있는가. 맞아. 원래 저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다투는 걸 봐서도 또 정치 이해관계를 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합쳤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절대로 그 사람들 의지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외부에서 어떤 강제력과도 같은 압력이 왔었고 동시에 강제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들이 이게 먹혀 들어가면은 국가가 큰일 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럼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그냥 빨려 들어갈 수는 없다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 첫째는 개개인이 모든 정치 권리 있죠. 정치력. 그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 압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각자의 그 흠이 있잖아요. 그거를 잡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이기주의에다가 정치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악을 범한 거 있죠. 그것이 다 잡힌 거예요. 그게. 예. 아,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이고 이거 우리가 제대로 걸렸네. 이 협박자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이제 다 날라가. 네. 우선 우리 정치력이 없어져.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그 법적으로도 책임 추궁을 당하고 아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아 나도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나도 그래도 사법관인데 이 나라 엘리트인데 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거 못해. 내가 창피 당하면 당했지. 이런 식의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 사람들까지 다 먹혀 들어갔단 말이야. 네, 예, 네. 그렇죠. 예. 그건요 또 아주 다리가 살살 녹을 정도로 기가 막힌 유혹이 또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헌재도 보니까 한 사람도 200억씩 먹었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지금. 맞아요. 말하자면은 맞아. 이것들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전부가 예, 예. 거기에 해당되는 기가 막힌 뭔가를 먹었어요 지금 현재.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먹고 나니까 예, 예. 그것까지도 이제 불법이니까 예. 다 덜컥덜컥 다 걸린 거예요. 맞아요. 다 먹었구나. 그러면은 먼저요 아마 먹는 것이 먼저였을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신났다. 우리 이제 예. 세계적인 규정 노릇도 하고 말이지. 예, 예. 세계적인 국제적인 거대한 이 정치 세력이 말이야 우리를 봐준다는 거야 그냥 예, 얼마나 봐주구나. 예,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영구히 이제 내 판도 네, 그렇죠. 아무도 나를 뺏지 못해 이제 이 사람들 보호만 받으면 난 되는 거야 이제 네. 이렇게 이런 정도로 돼가지고 먹을 거 먹었는데 그게 다 찍힌 거야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협박이 탁 들어온 거예요. 예. 저는요 여야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고 네. 사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갔다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국제 세력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네. 사실을 작용했단 말이에요. 예, 네, 예, 했습니다. 자 시진핑도 6만 명이나 되는 촛불 부대를 보냈죠. 예. 네. 국제 커민테런이라고 하는 곳에서 2만 2만 5천 명. 명이나 예. 되는 그 대목군들을 또 보냈죠. 네. 예. 북쪽 김정은은 또 어떻게 했어요? 5만 명. 이제 겉으로 보는 거 5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25만에 네. 해당되는 엄청난 반석들. 테러리스트들이 이것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것들이 이게 뻥뻥 뚫린 구멍으로 다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돈은 몰랐다. 그렇기 기회가 때문에 있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시진핑, 김정은, 국제 커민테런 이것들만 또 되는 것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든가 사법부라든가 우파에 있던 사람들요 그래도 미국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들하고만 싸우는 거라면은 안 해. 이게 싸울 거야. 나 안 돼. 나 양심 선언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시진핑보다 더 강한 김정은 뒤에서 완전 조종을 하는 그리고 문재인 따위 있잖아요. 네. 이것들 뒤에서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것들이 분명히 등장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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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봐주긴 하는데 어떻게 봐줄까? 아니면 말 안 들을래? 마음대로 해봐. 너 이게 다 잡혔네. 이 꼴이 됐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딥스테이트였고 네. 맞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게 미국이었던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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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오바마니까
키신저니까. 네, 맞아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미국이지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 자기들이 의지했던 미국에서 이 거대한 힘이 와가지고 내 말 들어 알았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희들이 정치하고 있고 우리 미국에서 너희들 도와주면 중국한테 예술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이쯤 됐었다 그 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신에 반기문이 오거든. 이게 네, 맞아요. 사무총장이었던 네, 네. 반기문은 누가 공산주의자라고 그래? 이만하면 됐잖아. 네. 여러분들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일들이 터졌던 거예요. 네. 글로벌리스트.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등장했어. 그리고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그냥 와당 하고 터졌어. 네. 그래서 그 속에서 팡팡팡 날아오는 화살이 있는데 오바마 너 뭐하고 있어? 왜 이 반기문 데리고 까불고 있어? 알고 보니까 저 홍석현이 저 박지원이 또 홍준표 뭐 또 누구야 또 유선이 유선이 아니 이것들 알고 보니까 전부가 다 할패거리가 들어가지고 네. 이게 그것들 다 지배를 받고 있네. 이거 뭐 하고 있어? 누구를 내 세우려고 하는 거야? 어디다 감히? 이쪽에서 막 팡팡팡 날아갔단 말이에요. 태극기 쪽에서 바로 우리 태평 한방이었지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책 지금 중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이야. 빨리 와요. 미국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 네, 예. 근데 자기들이 조사해보니까 그게 사실이거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네. 비록 부글부글 이 흰 거품처럼 뿜어내면서 뭐 황빠, 조빠, 홍빠 어쩌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지만은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 지금 이 작자들이 전부가 벌써부터 17년 그때 당시부터 태극기 애국 국민들 속에서 쏘는 화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때마다 막 무서워가지고 착착착착 그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네. 네. 이거를 생각해보죠. 오늘 지금 현재 아직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갈짓자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네, 좀 많죠. 취한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부글부글 그러고는 있지만은 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양심을 지키고 지금 이 깃발을 들고 목숨 걸고 이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는 이 발걸음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 지금 이미 그 지나간 3년 사이에 중국이 G2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꽃가라지고 있잖아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네. 미꾸라지가 있어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네, 지금.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개 김정은으로 나뉘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상하게 마주하고 소리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갈짓자를 먹는. 지금 현재 조국 이 난리탄 속에서 네. 그 뒤로도 지금 현재 계속 지금 그 못난 짓만 하다가 네. 이제는 드디어 유엔 자신이 미국 자신이 이제 너 좀 조사해야겠어 하는 정도까지 와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고소가 지금 날아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지금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요 이기고 있습니다. 네. 헌법 수호단 있죠? 네. 난 이 헌법 수호단을 딱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이기는 자리를 딱 올랐을 때는 아멘. 대한민국 자체가 저 키신저, 오바마, 클린턴 그리고 미국에서는 네. 그 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요것들 있죠. 네. 이것들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장소로다가 대한민국이 변하는 날 그게 이제 승리를 완성하는 날이다. 아멘. 역사적인 심판적으로다가 실질적으로 좀 변하는 징조가 벌써 벌어졌어. 네. 바로 이 양반들 나타난 거예요. 들어가는 내용이 뭐야? 사실은 하늘의 재판관이 언도를 내리는 내용을 갖다가 이 양반들이 고소장으로 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자체가요. 지금 무슨
정치판도 무슨 정치가들 무슨 뭐 피리 소리 무슨 그 춤 뭐가 벌어져도 그까지가 다 상관없어. 네. 이제는 이 역사 심판정을 여는 거대한 이 흐름이 나타난 이상은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네, 네. 우리 군대들 와 이제 행동할 때 됐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부터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 배치가 자 말 안 들으면 이제 때려야겠는데 어떡할래? 때릴까?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아멘. 맞아. 동시에 이 고소장이 날아가고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럼 뭐예요? 거대한 이겁니다. 하늘의 징계가 예. 이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예. 특히 키신저,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미국 안에서 사법 재판 대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예. 네. 네? 중국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으로 가고 네. 아무리 뭐 키신저한테 기다리고 뭐가 올 줄로 생각하고 기다려봤자 이제 아무것도 안 와. 받을 걸 없고. 김정은 무리들은 지금 현재 저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마지막으로 좀 봐줄 수 없어 소리 빽빽 지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럴 거예요. 문제는 이것들은요. 나 어떡하지? 사형. 어떡하지? 사형이에요. 사형. 처형. 자 문재인 치. 이제 이거를 면하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에 파동은 있다 할지라도 네. 그거 별거 아닙니다. 호호탕탕하게 이 원칙을 지키고 이 깃발을 들고 거대한 하늘을 대신하는 이 거대한 정의의 음성 네. 그래서 이걸 역사 심판적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것으로서 이 모든 일들은요 총정리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바로 이런 확신을 온 대한민국에 전파하고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제2회 한방 자유 애국 세미나 탄핵 무효 확인 소송 복귀까지 간다. 네.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3.1운동 우리 선조의 정신을 재현하는 우리 제2 3.1운동 한박운동의 그 용사들로서 3.1운동의 고작 33인의 그 선언으로 그 거대한 독립의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33인이 아니라 300명의 기드온 용사의 수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이제 머지않아 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찾아오고 지키는 그 날이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외치면서 다 치장하시죠.